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툭하면 러시아는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인데 우크라이나는 키이우가 공습을 받는 대로 러시아 모스크바를 드론으로 공격합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2월 14일 모스크바 상공 등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9대를 격추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해 피해나 시설 파괴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세르게이 쇼바닌 모스크바 시장이 밝혔습니다. 네, 이 쇼바닌이라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모스크바 시장 측에 오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5일에는 크림반도에서 32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격추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죠. 주말인 지난 17일에도 드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밤사이 레츠크, 로스토프, 볼고그라드 등 러시아 남서부 지역의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최소 36대를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어서 우크라이나군도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와 서부에서 러시아군의 이란제 샤헤드 드론 20대와 X-59 순항 미사일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16일 우크라이나 11개 지역에서 러시아가 발사한 31대의 드론 중 3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치열한 무인 드론 전쟁이 이제 현대전의 큰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이 되었고 앞으로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양국의 수도는 서로 공습의 단골 포격 목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이후에 양국은 적국의 영토에 대한 대담한 공격을 이렇게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총선인데요. 러시아 국민 79.3%가 푸틴을 신뢰한다라는 지지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푸틴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0.8%포인트가 더 올랐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더 상승해서 80%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 센터 부치옴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은 15일, 현지 시간 15일 밝힌 것인데요. 이 조사에서 지난 12월 4일에서 10일 사이에 러시아에 거주하는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러시아인들도 별 수 없이 북한 동포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틴 대통령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지지율이니 직무수행도니 뭐니 이런 것들로 구색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조작, 왜곡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설마 그렇다고 해도 먹혀드는 겁니다. 믿지 않을 사람 믿지 않아도 좋고 어쨌든 효과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프로파간다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일 한참 지났습니다만 크렘린에서 내년 3월 17일 국민의 요청에 의해 떠밀리듯이 대선에 출마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선에 출마해달라는 한 군인의 요청을 수락하는 형식으로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요청에 마지못해 출마하듯이 출마 쇼를 벌린 것이죠.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로서 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헌법 3선 연속 출마 금지에 걸려서 바지 대통령으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내세우고 자신은 실세 총리로 내려앉은 적이 있었죠. 2008년에서 2012년까지죠. 그 후에 정계에 다시 복귀하면서 선거법을 고쳐서 대통령 임기 4년에서 6년 임기로 고치고 출마에 당선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시 내년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집권을 연장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나이가 71세죠. 네, 2020년 개헌으로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2030년 대선에서 6선에 성공하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푸틴의 연말 연례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12월 14일에 연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인 올해의 결과라는 이름의 행사도 가졌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의 전화가 영상 링크를 통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외모와 목소리가 똑같은 가짜 푸틴이 등장합니다. 한 대학생이 인공지능 AI로 푸틴을 닮은 가짜 푸틴 영상을 만들어서 푸틴 대통령 앞에 등장시켜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진 풍경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짜 푸틴은 자신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교 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을 닮은 가짜가 많다는 게 사실인가? 라고 물어서 좌중의 폭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순간 당황한 듯한 모습으로 잠시 눈을 크게 뜨면서 AI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질문을 받아 적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처럼 말하고 내 목소리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나 자신처럼 말하고 내 목소리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건 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건 그렇고 이것이 내 첫째 대역이다. 라고 대역 얘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름 말재주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재치도 있고요. 근데 과거를 둘러보면 독재자는 히틀러같이 말재주가 뛰어난 점이 공통점이라 할 수가 있죠. 푸틴이 말미에 대역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부 서방 언론들이 푸틴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일부 공식 행사에서 대역을 쓴다라고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러시아가 중국서 군사용 차량 2,000대를 구매했다는 얘기인데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수출입이 막히자 중국산 오프로드 차량 2,000대가량을 수입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현지 시각 3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도시 로스토프나도우에 있는 남부군관구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산 오프로드 차량 데저트 크로스, 중국 이름으로는 사막 원랴, 한자로 사막 원랴 이렇게 썼는데요. 사막 원랴 1000-3 모델을 시찰했습니다. 이 오프로드 차량이라는 것은 비포장도로를 달릴 수 있고 또 길이 없는 이런 사막과 같은 그런 험한 길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뜻하는 것이죠.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 업체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신통치 못한 북한 중국산 무기가 러시아 무기 수입의 유일한 공급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